시니어 건강정보 시리즈 1탄 치매를 막는 하루 3분 두뇌 운동. 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시작하고 계신가요?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고요?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있거나 물 끓이던 걸 잊어버릴 때도 있으시죠? 사실 이런 일들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우리가 그냥 넘기기엔 조금 걱정도 되죠. 그래서 오늘은 단 3분만 투자하면 뇌를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아주 쉬운 두뇌 운동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약도 필요 없고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치매를 막는 3분 두뇌 운동. 두뇌는 근육처럼 써야 튼튼합니다. 우리 뇌도 근육처럼 안 쓰면 퇴화합니다. 매일 아주 가볍게라도 자극을 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운동처럼 꾸준함이 답입니다. 지금부터 3단계 두뇌 운동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모두 앉아서 따라 하실 수 있어요. 1단계 좌우 손 바꾸기 운동. 한 손으로는 이마를 두드리고 다른 손으로는 배를 둥글게 문질러주세요. 5초 해보시고 손을 바꿔서 다시 해볼게요. 어렵죠? 이게 바로 뇌를 자극하는 훈련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동작을 할 때 뇌는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 운동은 전두엽과 손해를 동시에 자극해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2단계 거꾸로 말하기 훈련. 지금부터 아주 쉬운 단어 몇 개를 거꾸로 말해볼게요. 예를 들어 사과를 과사로, 텔레비전을 전비레텔로.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아래 단어들을 한번 따라 해보세요. 학교를 교학으로, 지하철을 철아지로, 냉장고를 고장냉으로. 이 간단한 연습이 언어 기억력과 순발력을 키워줍니다. 3단계 매일 다른 일상 루틴 만들기. 똑같은 경로로 산책하시나요? 늘 똑같은 손으로 양치하시죠? 오늘부터는 반대 방향으로 산책 또는 양치를 왼손으로 해보세요. 익숙한 행동을 바꾸는 건 뇌에게 신선한 자극이 됩니다. 새로운 길, 새로운 순서, 새로운 손. 이 작은 변화들이 뇌세포를 다시 깨어나게 만들어요. 보너스 팁, 오늘 꼭 해보세요. 오늘 하루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엔 손 바꾸기 운동 1분, 점심 후엔 거꾸로 말하기 1분, 저녁 산책은 반대 방향으로 걷기 1분, 하루 3분. 아주 작지만 정말 큰 변화입니다. 뇌는 고맙다고 말할 거예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깜빡하는 일도 줄어들 겁니다. 무엇보다 내가 내 건강을 지킨다는 뿌듯함이 생겨요.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조금씩 노력한다면 그 속도를 늦추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하루 3분, 내 두뇌를 위한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오늘도 자신을 아끼는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니어 건강정보 시리즈 제2탄으로 이어집니다. 시니어 건강정보 시리즈 2탄. 의사들이 말하는 절대 끊지 말아야 할 약 3가지. 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시작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약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좀 줄여야겠다. 혹은 몸이 괜찮으니 이 약은 이제 안 먹어도 되겠지. 하지만 말입니다, 절대 임의로 끊으면 안 되는 약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의사들이 특히 주의하는 절대 끊지 말아야 할 약 3가지에 대해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절대 끊지 말아야 할 약 3가지. 1. 혈압약. 혈압이 정상이라도 계속 복용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이 며칠 정상이면 약을 끊어도 되는 줄 아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혈압약은 혈압을 낮추는 게 아니라 조절해주는 약입니다. 약을 끊는 순간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 사례. 괜찮은 것 같아서 3일 안 먹었더니 어지럽고 숨이 차더라고요. 이런 말 병원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랍니다. 정리. 혈압약은 꾸준히 먹는 게 치료입니다. 끊고 싶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당뇨약. 혈당이 내려갔다고 끊으면 더 위험합니다. 요즘 혈당 수치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약을 끊어버리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혈당은 조용히 오르고 눈, 심장, 발끝을 망가뜨립니다. 당뇨는 초기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약을 끊었다가 병이 확 나빠져서 병원 오는 분들 정말 많아요. 정리. 혈당이 좋아졌다고 약을 끊는 건 불이 꺼졌다고 소화기를 버리는 것과 같아요. 3. 항응고제. 이 약 끊으면 뇌졸중 위험이 확 올라갑니다. 혈액을 묽게 해주는 약 드시고 계신 분 계시죠? 심방세동. 혈전 위험이 있는 분들이 드시는 약인데요. 이 약은 피를 너무 뻑뻑하게 굳지 않게 해주는 필수약입니다. 끊는 순간 뇌혈관이 막혀 갑자기 쓰러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 사례. 수술 때문에 며칠 끊었는데 뇌졸중이 왔어요. 병원에서 자주 보는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정리. 이 약은 특히 의사와 반드시 상해 후 조절해야 해요. 어르신 여러분, 약이 많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내 몸에 꼭 필요한 약, 꼭 지켜야 하는 약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약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몸을 아는 것과 내 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니어 건강정보 제3탄으로 이어집니다. 시니어 건강정보 시리즈 3탄.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난다면 이 음식 꼭 드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요즘 밤에 주무시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깬 적 있으신가요?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까지 쥐가 나면 정말 아프고 잠이 다 달아나죠. 그런데 이런 증상이 자주 반복된다면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밤마다 쥐가 나는 원인과
그걸 예방해주는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식탁에 올릴 수 있는 음식도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다리에 쥐 나는 이유와 좋은 음식 5가지. 왜 자꾸 쥐가 나는 걸까? 쥐가 나는 건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잘 생기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졌거나 운동 부족으로 근육이 약해졌거나 몸속 미네랄이 부족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마그네슘, 칼륨 부족이 원인일 수 있어요. 다리에 쥐가 나지 않게 도와주는 음식 5가지. 바나나, 칼륨이 풍부한 대표 간식. 칼륨은 근육 수축을 조절해주는 미네랄입니다. 바나나는 하루 1개만 먹어도 충분히 도움을 줍니다. 아침 공복이나 운동 전후에 드시면 더 좋아요. 시금치, 마그네슘과 철분이 가득, 혈액순환 개선과 근육 이완에 효과적입니다. 나물로 무쳐 먹거나 된장국에 넣어 드세요. 우유, 칼슘 공급의 기본. 칼슘 부족은 근육 경련의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기 전 따뜻하게 데운 우유 한 잔은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견과류, 마그네슘 보충의 간식왕. 특히 아몬드, 호두, 캐슈넛에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하루 한 줌 정도 꾸준히 드시면 효과가 좋아요. 토마토, 칼륨과 항산화가 함께. 토마토는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고 근육 피로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으로 먹거나 주스로 마셔도 좋습니다. 보너스 팁, 수분도 중요해요. 몸속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이 쉽게 경직됩니다. 물은 하루에 1에서 1.5리터 정도 조금씩 나눠 마시세요.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고생하셨죠?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내 식탁에 올라가는 음식 몇 가지만 바꿔도 쥐 나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시금치 나물과 토마토 주스 한 잔 어떠세요? 당장 실천하는 작은 습관이 내 몸을 지켜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니어 건강정보 제사탄으로 이어집니다. 시니어 건강정보 시리즈 4탄, 병원 안 가도 되는 관절 지키는 3분 운동. 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요즘 무릎이 욱신거리거나 앉았다 일어설 때 아이쿠 소리가 절로 나오시나요? 나이 들면 원래 다 그래 이렇게 넘기셨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무릎과 관절은 지금부터 관리하면 병원 갈 일 없이 오래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3분 관절 운동, 하루 한 번만 따라 하셔도 무릎이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관절 보호를 위한 핵심 운동 3가지. 왜 관절이 약해질까? 나이가 들면 연골이 얇아지고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면서 관절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운동량 부족이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복잡한 운동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간단한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병원 안 가도 되는 관절 지키는 3분 운동. 무릎 펌핑 운동. 방법, 의자에 앉은 채로 한쪽 다리를 앞으로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 밀기를 반복합니다. 10회씩 좌우 반복하세요. 효과, 무릎 주변 근육 강화, 관절액 순환 도와 통증 예방. 종아리 들기 운동. 방법, 의자에 앉은 채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종아리에 힘을 주고 3초 유지 후 내리기. 10회 반복. 효과, 종아리 근육과 무릎 인대 지지력 강화, 혈액순환의 탁월. 무릎 안쪽 밀기 운동. 방법, 양 무릎 사이에 쿠션이나 수건을 끼우고 5초간 꽉 눌렀다 풀기를 반복합니다. 10회 반복. 효과, 무릎 안쪽 근육 강화, 보호자, 다리 방지, 관절 정렬 개선. 운동 시 주의사항,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아프면 중단하고 쉬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 여러분, 이 운동은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거창한 기구도 필요 없고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죠. 무릎은 쓰는 만큼 지켜줘야 하는 소중한 관절입니다. 오늘부터 이 3분 운동을 하루 습관처럼 만들어 보세요. 병원 가지 않아도 건강한 무릎 여러분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니어 건강정보 제5탄으로 이어집니다. 시니어 건강정보 시리즈 5탄, 의사도 놀란 혈관 청소부 음식 5가지. 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혈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심장병, 중풍, 고혈압까지 위험하죠. 그래서 나이 들수록 혈관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병원 약 없이도 식탁 위 음식만 잘 골라도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은 의사들도 추천하는 혈관 청소부 음식 5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음식 5가지. 혈관이 더러워진다는 건 혈관 속에 노폐물, 콜레스테롤, 염증 물질이 쌓이면 피가 끈적해지고 혈관이 좁아집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혈관을 청소해주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혈관 청소에 좋은 음식 5가지. 등푸른 생선 즉 고등어, 꽁치, 참치,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액을 묽게 하고 혈전 피떡 생성을 막아줍니다. 일주일에 2번, 3번만 드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늘,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대표 음식. 하루 한두 쪽 생마늘 또는 구운 마늘로 드세요. 냄새 걱정되시면 마늘즙이나 조리용 마늘도 좋습니다. 토마토,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도 줄여줍니다. 주스나 샐러드로 자주 드세요. 견과류, 특히 아몬드, 호두,
좋은 지방과 비타민 E가 혈관을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루 한 줌 간식으로 드시면 딱 좋습니다. 단 너무 많이 먹으면 열량이 높아지니 주의하세요. 귀리오트밀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몸속 콜레스테롤을 흡수해서 배출해줍니다. 아침 식사나 죽처럼 만들어 먹으면 부담 없이 좋아요. 보너스 팁, 물. 혈관 속 피가 끈적해지는 걸 막아주는 최고의 해결책은 수분입니다. 물을 하루 5잔에서 8잔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섬세하게 관리해야 하는 생명줄입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음식 전부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고 매일 식단에 넣기 쉬운 것들입니다. 먹는 음식이 혈관을 살릴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탁에서 건강을 지켜보세요. 지금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니어 건강정보 제6탄으로 이어집니다. 시니어 건강정보 시리즈 6탄. 당뇨 있으시면 절대 먹지 마세요. 은근히 위험한 음식 5가지. 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나는 단 것도 안 먹고 밥도 적게 먹는데 왜 혈당이 안 떨어지지? 그 이유는 바로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여도 당뇨엔 위험한 음식들 때문입니다. 오늘은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절대 방심하면 안 되는 은근히 위험한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몸속에서는 혈당을 확 올리는 음식들입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당뇨에 은근히 위험한 음식 5가지. 왜 은근한 음식이 더 위험할까요? 우리는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은 당연히 안 좋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강한 이미지로 포장된 음식들 중에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당뇨 있으시면 피해야 할 음식 5가지. 흰죽, 죽 종류. 속 편하게 먹는다고 흰죽 자주 드시죠? 그런데 쌀 전분이 금방 분해돼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오히려 잡곡죽이나 귀리죽이 낫습니다. 과일 주스, 100% 생과일 주스라도 과일의 당분은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 급상승 유발. 씹어서 먹는 통과일로 대체하세요. 찹쌀떡, 인절미, 떡류 전반. 찹쌀은 소화는 빠르지만 혈당도 빠르게 올립니다. 쫀득쫀득할수록 혈당에는 안 좋습니다. 가끔 한두 점은 괜찮지만 자주 드시면 위험합니다. 저지방 요거트, 건강간식. 저지방이라고 안심하셨나요? 그 대신 설탕이나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벨을 꼭 확인하세요. 무가당 플레인이 가장 좋습니다. 밀가루 음식, 국수, 라면, 빵, 쌀밥보다도 혈당을 더 빨리 높게 올릴 수 있는 게 바로 흰 밀가루 음식입니다. 특히 라면과 국수, 부드러운 빵 조심하세요. 현미국수, 통밀빵으로 대체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보너스 팁, 조심하면 좋은 음식과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무조건 금지보다 중요한 건 자주 먹느냐, 양을 조절하느냐입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한 음식들은 빈도와 양 모두 줄이는 게 좋습니다. 당뇨는 먹는 음식 하나로 혈당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 선택이 정말 중요하죠. 괜찮겠지 하고 넘겼던 음식이 혈당을 확 올리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 식단에서 꼭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가능하면 더 건강한 대체식으로 바꿔보세요. 지금까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니어 건강정보 7탄으로 이어집니다. 시니어 건강정보 시리즈 7탄. 심장마비 1시간 전 몸이 보내는 신호 6가지. 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 가기 전 몸이 신호를 보냈다는데 아무도 몰랐대요. 오늘 영상은 당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사실은 그 전에 분명히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심장마비 1시간 전 반드시 나타날 수 있는 6가지 증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보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심장마비 전조 증상 6가지. 왜 미리 알아야 할까요? 심장마비는 골든타임 1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하면 살 수 있는 병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신호를 놓쳐서 병원에도 못 가보고 쓰러지십니다. 그래서 이 신호 6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 6가지. 가슴의 압박감 또는 쥐어짜는 듯한 통증. 심장이 피를 제대로 못 내보내는 증상입니다. 통증이 왼쪽 어깨, 팔, 턱, 목까지 번질 수도 있습니다. 몇 분 이상 계속된다면 즉시 병원으로. 갑작스런 숨가쁨 또는 호흡곤란. 계단 한두 개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든다면 심장이 산소를 못 공급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숨차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세요. 식은땀, 아무 이유 없이 등이나 이마에 차가운 땀이 흐르는 증상. 심장이 위급 상황에 빠졌다는 신호입니다. 단순한 더위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메스꺼움 또는 속 울렁임. 심장 문제지만 소화불량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많습니다. 약도 듣지 않고 속이 계속 안 좋다면 의심해보세요. 어지러움 또는 갑작스런 피로감. 갑자기 기운이 쭉 빠지고 눈앞이 핑 도는 느낌. 혈류 공급이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상하다, 오늘따라 너무 힘드네 싶으면 체크해보세요. 불안감 또는 죽을 것 같은 느낌. 설명할 수 없는 극도의 불안감이나 공포감. 심장이 비상상태에 들어갈 때 나타나는 심리신호입니다. 평소와 다른 강한 불안이 느껴진다면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2개 이상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119를 부르세요.
10분 안에 사라져도 다시 올 수 있으므로 꼭 진료받으셔야 합니다. 심장은 한번 멈추면 다시 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미리 알아차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증상은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기억해 두시고 이상하다 싶으면 절대 참지 마시고 즉시 병원에 가시거나 119에 연락하세요. 지금까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니어 건강정보 제8탄으로 이어집니다. 시니어 건강정보 시리즈 8탄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의 식습관 7가지. 안녕하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도 100세 넘게 장수하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세인 분들에게 꼭 공통으로 있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식습관입니다.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100세 건강의 비밀이더라고요. 오늘은 장수하는 분들이 꼭 지키는 식습관 7가지를 쉬운 말로 실생활 예시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당신도 100세인으로 가는 길 함께 시작해요. 장수 식습관 7가지. 아침은 반드시 먹는다. 100세 어르신 대부분은 아침을 거르지 않습니다. 특히 따뜻한 국물과 밥, 삶은 계란, 두부, 김 같은 단백질을 꼭 드십니다. 빈속은 면역력도 떨어뜨리고 혈당도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아침 한 끼가 하루 건강을 좌우합니다. 배부르기 전 수저를 놓는다. 배는 고프지 않은데 그냥 먹게 된다. 100세 분들은 80%만 먹고 그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식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배가 꽉 차면 위, 심장, 췌장까지 모두 부담스럽습니다. 천천히 꼭꼭 씹고 조금 덜 먹기. 이게 내 몸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하루 한 번은 제철 채소와 과일. 100세 노인은 채소를 하루에 평균 5에서 7가지 이상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제철 채소, 봄엔 냉이달래, 여름엔 가지오이, 가을엔 버섯고구마, 겨울엔 무배추, 그리고 과일은 너무 단 것보다 사과, 감, 토마토처럼 섬유질 많은 걸 선택합니다.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먹는다. 처음엔 입에 안 맞을 수 있지만 현미, 귀리, 보리 섞은 잡곡밥은 당뇨, 고혈압, 변비, 뇌 건강까지 도움 줍니다. 씹을수록 단맛이 나고 포만감도 오래가더라라고 하신 93세 할머니의 말 기억나네요. 물은 자주 한 번에 마니는 노. 100세 장수인들은 목마르기 전에 먼저 물을 마십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 식사 30분 전, 그리고 잠들기 전 미지근한 물 한 잔이 심장, 혈액, 장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단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이 되니 천천히 자주 마시는 게 포인트. 가공식품은 피하고 자연식을 즐긴다. 햄, 소시지, 인스턴트 음식보다 직접 만든 된장국, 생선조림, 나물 반찬을 선호합니다. 100세 노인분들은 음식은 약이고 약은 음식이다라는 말을 몸으로 실천하시는 분들이죠. 하루 한 끼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먹는다. 혼자 식사하면 소화력도 떨어지고 우울감도 생깁니다. 장수하시는 분들은 식사 자리에 따뜻한 대화가 항상 있었습니다. 함께 웃으며 밥 먹는 시간은 약보다 더 좋은 건강 비법이에요. 장수는 우연이 아닙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의 내일을 바꾸고 100세를 만들어줍니다.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식습관 중 하나라도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당신도 분명히 100세를 향해 걷고 계실 겁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니어 건강정보 제9탄으로 이어집니다. 시니어 건강정보 시리즈 9탄 매일 10분 허리 통증을 사라지게 하는 기적의 운동법.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요즘 허리가 자주 뻐근하거나 찌릿찌릿하신가요? 앉았다 일어날 때, 아이쿠, 잠자리에서 뒤척일 때,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허리 통증, 나이 들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간단한 운동 습관 하나로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루 딱 10분 집에서 할 수 있는 허리 통증을 줄이고 근육을 살리는 기적의 운동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기적의 운동법 3가지. 무릎 꿇고 고양이 자세, 캣앤드 카우 스트레칭. 어떻게 하나요? 1. 무릎을 꿇고 손은 어깨 아래, 무릎은 엉덩이 아래에 놓습니다. 2. 숨을 들이마시며 허리를 천천히 아래로 내려줍니다. 고개는 살짝 들어줍니다. 3. 숨을 내쉬며 등을 둥글게 말고 턱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4. 이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어떤 효과가 있나요? 척추를 부드럽게 풀어줘요. 허리 주변 근육이 스트레칭되며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요통, 디스크 예방에도 효과적 팁. 움직임은 천천히 숨 쉬는 것에 집중해주세요. 무릎 당기기 운동 어떻게 하나요? 1.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운 자세를 취합니다. 2.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기고 양손으로 살짝 끌어안습니다. 3. 10초 유지하고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4.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5. 양쪽 5회씩 반복. 어떤 효과가 있나요? 허리 아래쪽 요추 이완, 좌골신경통 완화, 혈액순환과 골반 안정화에 도움. 팁. 바닥이 딱딱하다면 얇은 요가 매트나 수건을 깔고 해보세요. 벽 짚고 가벼운 스쿼트 어떻게 하나요? 1. 벽에 등을 대고 양발은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2. 천천히 무릎을 굽혀 벽에 기대듯이 앉았다가 3. 무릎이 90도 되기 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4. 10회 반복. 어떤 효과가 있나요? 허리를 지탱하는 엉덩이, 허벅지 근육 강화, 디스크 압력 분산,
허리 부담을 줄여주는 핵심 근육을 키워줍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주의하세요. 10분 루틴 구성 예시. 1분 가벼운 제자리 걷기, 2분 고양이 자세 스트레칭, 2분 무릎 당기기 운동, 3분 벽 스쿼트, 2분 마무리 호흡과 가벼운 허리 돌리기. 이 루틴 하루 10분만 해보세요. 정말로 허리가 다릅니다. 허리 통증은 약으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움직여야 낫습니다. 허리는 근육이 지탱하는 곳이에요. 딱 10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허리 통증도 줄고 몸도 가벼워지실 거예요. 오늘도 스스로를 돌보는 멋진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니어 건강정보 제10탄으로 이어집니다. 시니어 건강정보 시리즈 10탄. 지금도 늦지 않았다. 폐기능을 살리는 호흡운동.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숨이 조금만 차도 불안해지시죠? 계단만 올라가도 헉헉, 마스크만 써도 답답. 혹시 예전보다 호흡이 짧아진 것 같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폐기능은 자연스럽게 약해지지만 우리 몸은 꾸준히 운동하면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폐를 튼튼하게 만들고 호흡을 깊게 해주고 숨쉬기만으로 건강해지는 아주 간단한 호흡 운동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숨쉬는 법만 바꿔도 몸이 달라지는 기적, 지금 함께 하시죠. 폐기능 살리는 호흡 운동 3가지. 복식 호흡, 배로 숨쉬기. 어떻게 하나요? 1. 편하게 앉거나 누워서 한 손은 가슴, 한 손은 배 위에 올립니다. 2.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가 천천히 불룩해지도록 합니다. 3.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며 배를 납작하게 눌러줍니다. 4. 10회 반복. 효과는 얕은 가슴 호흡을 줄이고 폐 깊숙이 공기를 넣어 폐활량을 늘립니다.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매일 아침 3분 복식 호흡만 해도 기력이 달라집니다. 입술 오므리기 호흡, 퍼스트립 브리딩. 어떻게 하나요? 1. 코로 2초간 숨을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2. 입을 오므려 후하고 4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마치 촛불을 불듯이. 효과는 숨찬 증상 완화, 숨을 천천히 내쉬며 산소 교환이 더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COPD, 만성폐쇄성 폐질환, 숨찬 시니어분들께 강력 추천. 팁. 숨이 찰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호흡법입니다. 풍선 불기 호흡. 어떻게 하나요? 1. 공기 풍선이나 종이컵을 입에 대고 천천히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2. 폐에 있는 공기를 길게 천천히 빼내는 연습이 됩니다. 3. 힘들면 5초로 시작, 10초로 점점 늘려보세요. 효과는 폐 안의 묵은 공기 제거, 폐활량 향상, 흉부 근육 강화로 호흡이 더 편안해짐. 팁. 풍선이 없다면 빨대 물컵으로도 가능해요. 빨대로 불어 공기방울을 만들어보세요. 폐기능 강화 루틴. 1분 가벼운 팔 벌려 뛰기 또는 제자리 걷기, 3분 복식 호흡, 3분 입술 오므리기 호흡, 2분 풍선 불기 또는 빨대 호흡, 1분 마무리 정리 호흡. 이 루틴을 하루 1번, 2번만 해도 숨쉬는 게 정말 달라집니다. 숨쉬는 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이 당연한 숨이 편안해지면 삶의 질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호흡 운동 하루 1번만이라도 꼭 실천해보세요. 3일만 지나도 숨이 더 편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